70년 맞습니까? 결혼 없이 열심히 다 오신 거거든요. 작년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마치신 분들 또 한 20년 넘어서 신호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신호를 알았어요. 떠나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였는지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문화론이고요. 전에 제가 술 시작할 지가 지금 27년, 만 17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술할 때는 술도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교육생들이 많았거든요. 한밤 모기가 10명, 60명씩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술교육을 시작하고 그랬고 그때는 꿈이 그랬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이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외어라기는 날마다 술을 드시는데 날마다 후회를 하고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365일 베풀이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빼고 술이고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덜 괴롭다고 하는 술을 좋은 술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공천하다가 지금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20만원, 30만원 되니까 시바스 기간이나 조니어카가 암거래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정이 있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주문해놓으면 한 달 후에 나갈 술이 오는데 엄청 비싼 술 있잖아요. 620만원 하면 그거 사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그거 사가지고 가는 날은 제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죠. 그냥 주문이 있으면 담는 것도 있어요. 학생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용돈 많이 담는 게 이제 목적이 있어. 사가지고 가면 그 비싼 술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몇 잔씩 좀 며칠이나 두고 마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마개를 따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비싼 술을 그렇게 마시냐고 난 저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마시냐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러면 저희 집이 큰 집인데요. 시골 목포에서 살던데 시골에 그 일가 친척들이 전부 자식들이 서울까지 있는데요. 서울로 광주로 갔다고 시골에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희 집에 하러 왔다가 목포에서 기차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일정이 안 되니까 그럼 오후에나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들 주무시고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로 가고 자식들한테 일 보고 그게 이제 저희 집 종착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거의 매일은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선이니까 확률이 낮잖아요. 매한 일가 친척들이 난 그 못된 사촌이 확률만 높다고 확률 높은 저도 삼촌, 할아버지, 당수, 고모되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지방의 어른이니까 오시면 약국에 간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못 마시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친척들은 그 술을 나눠드리는데 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이제 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있는 술, 그 비싼 술을 잊어갈까 와서 당신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돈 이렇게 받아오고 그러는데 술을 사가지고 가는 날은 우리 아버지 키가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손으로 딱 들어오면 왔냐? 끝이에요.
바보로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 왔냐 소리 한마디 하면.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꾀가 생기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싸고 양이 많은 수준으로 없을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동네 술 빚는 할머니 밀주 담는 할머니 없냐. 그래서 밀주 담는 할머니들 친구들 이같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때 술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술을 배우고 그 술을 사다 드리니까 야 내가 할머니가 빚어주던 맛이다. 증조 할머니가 빚어주던 맛이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친구들 수소문하고 맨날 그 밀주들 사다 드리는데 밀주가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현장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교통비 들고 술값 그때는 대병으로 이렇게 팔던데 그럼 들고 그러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럼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라야지 이제 깨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저 술 빚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쌀값만 가지면 술을 엄청나게 빚을 수 있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집집마다 물어보니까 술 빚는 방법이 다 다르고 왜 다르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배운 대로 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진도 찍고 그대로 집에 와서 하는데 술이 다 식초돼버리고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이제 할머니가 거짓말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뭐 밀이 얼마 들어가고 쌀이 얼마 내리고 이렇게 하면 양은 물어보지만 그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뭐 글쓰고 담아놓으면 분명히 내가 볼 때 양이 어느 정도 됐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틀림없이 비율을 잘못 가르쳐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집 가고 또 다른 집 가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한 10년이 되도록 정상적인 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나중에 욕을 했어요. 할머니가 저것도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주는가 보다.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거의 6시, 7시 정도 되면 요즘에 7시 이러면 좀 6시 정도에 전화를 하고요. 노인들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정신이 충충한데 전화를 하면 지난번에는 쌀 한 마리에 물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리였다. 그럼 물이 한 마리였고 이제 누룩이 뭐 3대다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근데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물이 8대다. 또 어떨 때는 한 말 2대다 이래요. 분명히 하는 게 지난번에 얼마나 하겠다. 지금 하는 대로 내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또 매번에는 또 한 번 안 되는 게 이게요. 이유를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한 10년 지나니까 나도 이상 술이 돼요. 되는데 한 말 더 맞고 8대도 맞고 한 말 2대도 맞네. 이게 어떻게 된 소리일까요? 그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고요. 실상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술을 이렇게 갖다가 빚었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것도 이제 사원복도 당신 아들이 빚어줬으니까 더 좋아할 거다니요. 맛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술을 빚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드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그 전체로 괴로워하는 게 없으세요. 이상하다. 이유가 뭘까? 아무리 해봐도 이유가. 금방 배운 것은 맥주도 엉겨보고 사케도 엉겨보고
공부해보고 와인도 공부해보고 해봤는데 술은 많이 마시면 벌칙 아픈 게 정답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할머니라도 배운 술을 벌칙 아픈 술을 안 마실까? 식상에서 출발한 말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13년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거의 출장을 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출장을 이틀 내입니다. 연달아서 일요일까지 돌아다닐 수 있죠. 예. 같은 직장에 있는 직원들은 제 새끼 야가 빠진다면 맨 금요일, 토요일 출장을 내면 일요일까지 연달아서 할 수 있으니까 직장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수간다는 것을 알고 나서 더 이제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술을 배워가지고 133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133가지 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술 교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사실상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한참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자연 재료만 갖고 술을 빚어서 마시면 수치가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좋은 술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저희 아버지처럼 술 마시면 골치 아프고 부담나 힘들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수치가 없고 괴롭지 않으니까 이런 술을 찾아서 마실 수 있는 소비자 안목이 높아지면 생산자들이 소비자 안목에 맞는 술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단순히 그 생각이에요. 그랬는데 안 바뀌는 게 이 시장이 절대 안 바뀌어요. 뭐라고 저희 말이 있잖아요. 한 걸음이나 두 걸음 남보다 앞서가면 따라온 사람이 많아요. 아시죠? 10걸음, 8걸음 앞서가면 아무도 안 따라오면 다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고. 그때 생각은 그랬는데 아무리 좋은 술이라고 해서 가르쳐서 보내놔도 왜 이게 좀 더 사람들이 이게 얻어내려서 확산이 되고 소비자들이 좋은 술을 찾고 좋은 술을 얘기하면 생산자들도 이 정보를 받을 테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산자들은 점점 더 머리가 잔머리만 더 쓰고 소비자들을 정말 보물로 만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소주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가 지금 알코올도수가 몇 %까지 내렸어요? 14점 몇 %까지 내렸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주는 20도를 기준으로 해야 20도 이상이 되는 술은 소주, 그 이하는 당연히 구분해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열심히 전통주 가르치고 전통주 후배가지고 약주 시장들이 점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속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주가 19%로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점점 내려더니 15%만 가니 14.4%까지 내려.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네들 얘기는 소비자가 저도주를 선호한다. 그래서 소비자 건강을 생각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약주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소주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 소주 회사들이 작당해가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주세법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소주 도수를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뭐가 뭐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소비자들은 힘들어지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머니가 얇으니까 어떻게 미소주는 비싸고 똑같이 마시면 골치 아픈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니까 싼 술 선택하게 되는데 소주 시장이 더 붙어버려요. 이게 이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면 술 잘 듣는 방법만 잘 보급해주면 시장도 바뀌고 소비자들 생각도 바뀔 거라는 잘못이다. 제가 생각합니다. 뭘? 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우리 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요새 제가 전통주 전문가인데 술 강의를 가면 와인을 전공 안 하고 양주를 공부 안 했다는 분이 전공을 안 한 분들이 일반 그냥 소비자라고 합니다. 근데 와인에 대해서 맥주에 대해 얘기하면 제가 딸려요. 술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와인을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는 모르는 분야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술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통주. 저는 주세법에서 얘기하는 미소주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주 학교라고 해서 오셨죠?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네?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무슨 술인지도 모르고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전통주라는 뜻이 무엇이냐? 안동소주는 그냥 하나 술 이름이에요. 그대로 내려오는 술?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인사 방법이요? 그 지역의 특정한 거라고 쓰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살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식상 얘기하면 한 점수를 치면 20점이에요. 식세. 아까 집안 대대로 내렸는데 할머니 때 예정시대였죠. 지시대 중심 때 그때부터 자리 잡은 게 실상 그 밑에 대대로 내려왔던 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 할머니 때 같으면 변형된 방법 술 있는 방법이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증조할머니 때부터 빚어진 술 정도면은 맨날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술이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술을 빚는 방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술이냐는 거죠. 그 방법이 내려오다가 국정시대 때 집집마다 술 빚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일본식 술 빚기가 보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술 방법에 일본식도 아니고 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술을 못하게 하니까 일본식 방법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머니 때 정도 되면 그러면서 그것이 일반화된 술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넣어나오시 그러다 나중에는 점점 더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술 빚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통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술 빚는 재료가 뭐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통주 재료는 당이에요, 당. 와인 재료도 당이고 맥주 재료도 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당을 가지고 술 빚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있어요. 그럼 그 원료를 못 갖고 계셨냐는 것이죠. 못 갖고 계셨어요. 쌀이라고 하는 답이 맞습니다. 쌀. 그럼 쌀 종류가 뭐뭐 있어요? 맵쌀, 찹쌀. 네? 보리쌀. 인도쌀이에요?
쌀은 쌀, 조, 보리, 수수, 기장. 이 5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집마다 사는 형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주로 먹고 사는 밥으로 먹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맵쌀을 이렇게 하면 일본식 술을 사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맵쌀, 찹쌀, 지금은 이제 맵쌀이라고 하죠. 맵쌀을 언제부터 먹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지금처럼 삼시세끼 맵쌀만 먹고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죠? 언제부터 쌀밥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제가 집안 정선인데, 정선이 얼마나 잘 먹고 산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쌀밥을 먹지를 못해. 근데 집안 제 집 식구가 20명이었는데, 일꾼 있을 때는 22명. 그러면 일꾼을 하나 부를 때는 21명이에요. 그럼 우리 집 식구만, 우리 집 식구가 20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도 쌀밥을 못 먹고 우리 할아버지만 먹어. 근데 제가 큰 손자여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경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쌀밥 한 숟가락을 들어서 지금 돌밥입니다. 어쩐지. 그럼 18분이 저만 진짜로요. 제사 때, 명절 때 아니면 쌀밥 먹고 속살았어요. 돌밥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쌀로 빚는다 이런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쌀이 강원도 사람, 제주도 사람 먹고 사는 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쌀밥이랑 쌀이 술 재료랑 맞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미를 쌀이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시대 신명 국립이 해방에 관해서 전쟁이 되었고 추진직에 관한데 빼고는 미를 국가로 수만 역사에 없어요. 이제 잠깐 국가로 그 전에는 국가로 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국가로는 수가 안 던졌을까? 오늘도 제비하고 여름에 우리도 제비했는데 왜? 아니 왜 쌀 갖고 그릇 만들고 조 갖고 그릇 만들고 하는데 왜 밀 갖고는 그릇을 만들고 술을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밀을 쌀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밀을 너무 많이 먹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신도 안 맞지 않고 그들이 손발이 신어서 잡아먹자. 수중 냉증을 왔고 수면 장갑 끼고 수면 양말 신어야 잠잔다고 그죠? 근데 첫째가 배꼽 튀기면서 저도 두 번째가 밀가루 많이 먹었어요. 이유가 정말입니다. 근데 밀가루 갖고 술을 빚어놓고 옛날에 왜 안 빚었겠냐. 빚어보니 그 술이 신맛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빚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밀을 많이 먹으면 아까 수족냉증 걸린다고 했더니 몸이 냉해져요. 우선 술이 쉬어서 맛도 없어지니까 몸이 자꾸 밸런스가 깨진다. 그래서 수비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떻든 쌀이 우리가 말하는 미석주라는 수의 원료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까 뇌물림이 했다는 거예요. 네? 뇌물림이 했다는 얘기는 그 집만에 소위 비법이라는 게 있었겠죠. 이것이 그룹일 수도 있는 거고 물일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물 대표적인 얘기를 하면 해남에 가면 진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남에 가면 이 술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집에 술맛을 흉내를 내도 이 집안에서 피고 있는 술맛이 안 나요. 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동네 물이에요.
인동집에 이 동네가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가 동네라고 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우물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연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물맛은 물을 마시면 쩝쩝 맛이 강간해요. 근데 성분 분석을 하면 연기가 안 나와. 성분 분석을 하면 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가 없다고 하는데 먹으면 마시면 건강해. 그래서 우리가 술을 드실 때 그래서 단맛이다. 찹쌀을 넣는단 말이에요. 찹쌀을 넣으면 술 단맛이 남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소금기가 들어가면 돼요. 단맛이 강해지죠. 훨씬 더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술 맛은 흔들을 못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의 술은 다른 데서 미리를 가고 찹쌀 갖고 하면 다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술맛이 안 나는 거죠. 이런 특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 예를 보면 한 번 빚는다, 두 번 빚는다, 세 번 빚는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술은 어느 집인지냐 더들까마지 아시죠? 시험받은 말고 대가에 나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필 때 술 빚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 술 빚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었는데 3회주 같은 거 대표님이 있었어요. 3회주. 이게 조선시대 때 3회주 술값에 따라서 시장에 술값이 다 달라집니다. 강한에 술값을 다 주지 않는 술이거든요. 이게 세번 빚는 술이에요. 삼양주예요. 근데 이 술은 회라고 하는 것이 베트날 같거든요. 이 다충으로 진성이 심수에 끊어지는 날이 베트날이잖아요. 베트날이 있는데 세 번을 믿는 베트날마다 돌아오는 베트날. 그럼 12일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술은 36일 관계일 수도 있고 더 술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음력 정월달 수빈이 시기를 상징하는 술인 것이고, 그러니 똑같이 3회주를 피셔도 요새 3회주 빚는 공부해가지고 3회주 빚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운명 정월달에 안 빚으면 이거 3회주가 아닌 거예요. 지금 1일날 12일 관계로건 36일 관계로 술을 빚어도 겨울에 빚는 술이 아니면 이게 술 맛이 아니라 3회주 맛이 아니라. 왜? 이거는 정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충대 말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피드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새는 인적으로 냉장 시대라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서 말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적정들이에요. 또 어떤 집은 누룩을 빚는데 밀을 가지고 똑같이 빚는데 궁중의 술 같은 경우는 이 밀에다가 보리가 들어가요. 보리가 들어가고 녹두가 들어가요. 이 녹두가 비싼 거죠. 지금이나 옛날에는 녹두는 따서 손에 쥐어야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밀이 10이다, 밀이다, 녹두가 1에서 2이다 이런 녹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9고 2이고 2일 수도 있고 8이고 2이고 2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이 달라지면 똑같이 녹두가 들어간 누룩이라도 어느 집에서 어떤 비율로 해서 누룩을 만드냐에 따라서 손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똑같이 이 누룩을 만드는데 전라도 해남이랑 땅끝에서 빚는 누룩, 경기도 연천이나 이런 비교적 북쪽으로 충쪽에서 빚는 누룩이 다르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백두대간 그쪽 지역이라고 하면 보호산간이라는 게요. 상고 수저라고 하죠. 계곡이 깊단 말이죠. 이건 참 심한데.
그렇죠? 일교차가 심한 데서는 곰팡이가 잘 자랄 거야, 안 자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춥고 덥고 하는 조건에서 곰팡이를 배양하는 것하고 평야지대에서 그 힘같이 평야지대에서 그걸 띄우는 건 전혀 다르다는 여건이 환경이 달라요. 그것이 지금 토속주라는 와인 같은 고르더니 남아의 것들이 이렇게 지역 확당해지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이런 게 다 있었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머리나 귀가 품종도 다르겠지만 품종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민이라도 무릎의 크기 형태가 두구냐 정사각형이나 가운데 구멍을 뚫었냐 그냥 엉망하게 해주냐 이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릎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 만들거든요. 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무릎의 두께가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릎의 품질이 뼈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릎이 두꺼우면 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힘이 좋아요. 무릎이 얇으면 힘이 떨어져요. 무릎이 얇으면 무릎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두꺼우면 잘못하면 가운데가 썩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썩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무릎이 두껍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릎이 힘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꺼운 무릎은 아까 호살가지에서 만들 수 없어요. 만든 것이. 온도가 낮으니까 썩어. 그래서 백두대간 쪽으로 가면 무릎이 전부 얇아져. 시골 피자, 바탕처럼 얇아지는 데 있어요. 이 백두대간 쪽은 뭐예요? 전라도 쪽은 무릎이 15cm 두께가. 그리고 햇볕 많이 쪼이는 쪽 아니면 100% 무릎이 썩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가면 산이 높은 산이 이쪽 시간이 길어지고 이쪽에 가면 많은 데 가면 두꺼워졌죠. 똑같이 남쪽으로 하더라도 경상도 쪽하고 전라도 쪽은 어때요? 어느 쪽이 높은 산이 많아요? 전라도 제일 두꺼워요. 15cm나 돼요. 제일 크게. 그러고 보면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가 한편으로는 술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꺼우니까 술이 잘 되는 거예요. 조금만 넣어도. 이게 실상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주의 의미입니다. 이 전통주들은 애시당초에 어느 가문의 술이었죠. 어느 집안에. 그렇죠? 이 집안의 술인데, 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어떤 집은 손님이 많이 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손님이 적게 오는 집이 있고, 식구가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집에서 술을 많이 먹겠어요? 그러겠죠. 일이 많고 손님이 많은 집에서. 그렇죠? 그럼 음식을 많이 담을 때가 맛있어요? 적게 담을 때가 맛있어요? 자주 빚는 사람이 기술이 좋겠어요? 어쩌다 꼭 빚는 사람이 기술이 좋겠어요? 이게 가야지. 이게 가야지. 집에서 빚는 전통주의인데. 대문이라는 것은 그거란 그냥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해왔다는 거예요? 대물림 하면 대물림 될수록 기술이 발달해야 맞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중에 여기는 서분들이 해봤는데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보다 본인의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가 공부 더 많이 했을 때 잘해야 되고 싶고 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못해. 왜요? 왜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왜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나? 아니 대부님에서 계속 되면 기술이 더 발달해지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시나요? 잔머리를 안 했을까? 맞아. 잔머리
덩어리만 쓰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 소리를 많이 안 찍었어.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민속주들을 빚고 있는 분들 2대 3대로 내려오면 아버지가 빚었던 때보다 술맛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당신 아버지가 빚었을 때는 술맛 좋아졌다는 사람이 한 집안이 없어요. 어느 양이다가 하나. 근데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대물림이 하고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뭔 줄 알았어요? 양주장부터 바꿔. 새걸로 싹 갈아치워. 그렇게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술은 미생물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깨끗하게 아버지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더럽거든, 날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갖고 빚내가지고 공장부터 싹 거쳤는데 깨끗하게 한다고 콘크리트 만들고 거기다 페인트 발라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한다고 해서 저를 한대를 봐. 그러니 그 집에 그 양조장에 술 맛을 내는 미생물들은 다 파고시고 쫓아내고 건축 자재에서 오는 다이옥신 위에 화학적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 집에 술 맛이 나겠냐고. 근데 거기서 한숨 더 떠.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거든, 자식 보니까. 이거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술이 망가졌는 대표적으로 망가진 술맛의 특징은 무슨 맛? 여러분들 술 드시면 무슨 맛이 제일 많아요? 달고, 시고, 쓰고, 떴고, 맵고. 뭔 맛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맛이? 질문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술 달아졌어요. 뭐 때문에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옛날 술은 쓴맛이죠. 빨리빨리 하면서 술 발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4일이면 술이 만들어져서 병에 담아서 진열장에 넣어 매장에 마트에 진열장에까지 4일. 세상에 세계 어떤 발효식품이 4일 만에 만들어진 완성품이 나온 발효식품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발효식품. 자, 김치, 젓갈, 술, 식초, 뭐 있어요? 외국으로 하면 뭐 요구르트, 치즈, 버터, 외국에도 맥주, 와인 다 있죠. 중국의 술 며칠씩 걸린다고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시간에 익는 술이 맥주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맥주가 며칠 걸려요? 30일 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1일이면 맥주 만들어내. 11일. 그런데 외국의 맥주는 30일. 기본. 와인 얼마 걸려요? 기본. 누구 와인 빼고는 2년 3년이에요. 기본 2년 3년. 싸구려가 그만큼 빨리 만들어지더라도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묘한 버릇이 하면서 술 마시는 아시죠? 술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술 마시는 버릇 뭐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술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와이샷은 왜 돼요? 술만 마시면 이마에다가 사탕으로 젖쓰는 술만 마시면 자기 이마에다가 석삼자 쓰고 네침자 쓴다고요. 인상 쓴다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거 박자가 들어가야 돼. 막걸리 마셔도 이래요, 막걸리 마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인상 쓰고 이처럼 배선질인지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막걸리 마시고 술이
힘이 그만큼 빨라지면서 써졌다는 것입니다. 써졌다는 것. 그럼 속속에서 오는 특징이 보호도 좀 없겠죠. 숫자 많은 게 좋죠. 당장 대장이 지금 어떻게 해졌어요? 써졌어. 옛날 간장 대장 짜도 났어요. 그러면 60년 되지. 부드럽서 그런 말이죠. 여러 개 둘러니까 평도 쫙 해갖고 수십 개 늘어나면 보기 좋죠. 산거리도 되고. 그늘이라고 이게 하나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늘이라고. 그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사광선이 내쪄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냐고. 그렇죠? 하늘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수분 증발이 많아지지. 수분 증발이 많아지고 뜨거워지면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짧아진다는 얘기고 수분 증발이 많아지면 술이 써진다고 짜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아리를 놔진 바닥을 봐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면바닥이에요. 세면바닥. 아예 여기다 잡석을 깔아놨어. 그렇죠? 이 세면바닥이면 햇볕이 들어가고 여기서 복사열이 콘크리트 바닥에 복사열이 얼마나 뜨겁냐고요. 여름에는 맨발을 못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뜨거운 복사열이 저녁까지 바꿔도 바닥이 뜨거워. 저녁까지. 그렇죠? 그럼 복사열이 여기서 됐어지면 이게 더 뜨거워지네. 그렇죠? 옛날 장독대 어찌 됐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어느 집에 장독대가 콘크리트 바닥이 있으냐고. 그냥 흙바닥이 있어요. 흙바닥. 흙바닥이 있어요. 흙바닥인데 마사, 붉은 모래가 많이 생겨. 이거 물 빠지면 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 오고 하면은 장독은 흙 튀어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기 싫어서 물 빠지면 저 걔네 캐놓은 것이 잘 망쳐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것이랑 불편하다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벡터를 깔았고 여기 흙바닥에다 했는데 요새 왜 콘크리트를 해놨냐 하니까 여기 뭐가 흙으로 하면 여기 뭐가 생겨요? 네? 이 장독은 계속 물로 닦아주고 청결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잡석을 깔으면 물 빠지면 잘 되는데 얘 흙이 못 들여 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물 빠지면 잘 안 되죠. 그렇죠? 물 빠지면 안 되고 여기 항상 습이 생기면 뭐가 꼬여요. 꼬인 게 뭐예요? 실은 벌레, 뭐 진해 같은 거. 이걸 다종류이래요. 맞나? 다종류. 다리가 여러 개 다니는 벌레. 이것들이 꼬이면 이것들이 내는 분비물 냄새가 더 약해지고. 이게 꼬인다는 거죠. 이게 분비물 이런 배설을 해갖고 냄새 고양이 중에 장맛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빠지면 잘하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잡석을 깔아버려. 그러면 벌레가 안 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맛은 더 나빠요. 이 벌레가 깬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학교도 안 다니고 우리 할머니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다정류가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여기다가 금줄 치고 아니면 여기다가 버섯본 붙였던 거예요. 버섯본. 봤죠? 새끼 꼬갖고 하얀 종이에다가 숫자를 놓고 하는 거 봤죠? 그걸 하거나 금줄 끼면 반드시 하얀 종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는 버섯본의 하얀 종이. 이 하얀 종이가 이 벌레들을 퇴치하는 비법이었던 거예요. 네. 햇볕이 들어오면 이 버섯본의 하얀 종이의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되죠. 이 둥근 항아리 배에서 햇빛이 들어서 반사되고 어떻게 해요? 둥근 데서 햇빛이 쬐면 반사된 빛이 팔랑거리는 종이에서 햇빛이 반사되죠. 흔들리죠. 이 우리가 눈부신다고 그러죠. 그런 반사된 눈부신 빛을 이 다종류들이 싫어해요. 이 버섯꽃 붙여놓고 등줄 지켜놓고 부정 타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미신이라고 믿거든. 그리고 과학화를 도모해서 끝까지 적응을 한 결과 음식이 다 망하기 시작. 아까 어머니보다 지금 많이 배운 제대로 가면 음식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직거리 콘크리트로 하고 여기 자갈 빨아서 상뚝대를 바꿔버릴까 봐서 버섯거나 붙이면 부정탄다고 말을 해줬던 거라고 안 가르쳐주고 이유를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어머니가 한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료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론도 있고 실제도 있고 다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술이 잘 돼야 되고 잘 빚어야 돼. 근데 이유가 뭐가 무조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제가 개인지도 할 때 방법이 자기 술 만들려고 개인지도 받으면 이론을 안 하고 그냥 나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라고 이 사람은 거의 10번 하면 10번을 성공해요. 실패가 없어 거의. 근데 이런 가르쳐주고 술빚기 싸면 어떻게 시켜 전부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성공률이 50% 나서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네, 잔머리를 건드렸어요. 잔머리. 무슨 잔머리를? 자기 생각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는 게 좋은 쪽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힘안들게 빠르게 이 생각이 더 빨라. 더 많이. 왜? 실제로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신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바꾼 게 뭐였냐면 문화예요. 그래서 식사회 이제 문화에 대한 술 문화에 대한 술 문화 그러면 빚는 문화가 있고 무슨 문화가 있겠어요? 네? 네, 빚었으니까 마셔야지. 빚는 문화가 있고 그것을 양주 문화, 음주 문화 이렇게 불러놔. 음주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주 문화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술을 배우려고 오셨을까 하는데 왜 오시고요? 술 배워서 뭐 하시고요? 왜 배워서 뭐 하시려고 오시고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 여러분들은 눈높이에 맞는 그 저 따로 여러분 따로 생각 따로 여러분들 목표 따로 제 방법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배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젊으시 만들어서 팔려. 만들어서 파시려고. 또 이제 이 맛을 바뀌면 세상에 그런 수는 없어요. 잘못 오신대요. 다른 분이 남편이 좋아해서 사람 들었어. 그걸 바보 같이. 왜 스스로 고생을 하냐고 스스로 고생을 하지. 또 네? 그럼 뭐 남편이 그렇게 막 방과하고 저것만 할까? 이제 이런 분들이 술 배우러 오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인한테 힘들게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술 갖다가 밖으로 돌리는 사람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걸 조달을 못해. 다 되지 못한다고. 근데 이게
아이들 먹어가고 근데 좀 여유있게 그동안에 돈 벌어서 새끼들 먹어 살리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말년에 좀 여유 좀 갖고 비는 날 비천에서 농촌 생활을 좀 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술 한 잔씩 하고 그 제일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이 하나하나 불러서 놀러 오라고 춤 하나씩 좋죠. 그건 아니죠.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굉장히 멍청한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물론 그 배우나 물병이나 약초를 다녔고요. 지금 조성주를 배우러 온 이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청한 여자가 되는 게 왜냐하면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귀촌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마트를 자주 가잖아요. 마트를 자주 못 가고 술 좀 적게 마시고 좋은 술을 만들고 또 내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러 왔는데 뭐 시골에 가서 뭐 사람들 불러다 놓고 술 담궈서 퍼주고 하는 제일 멍청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남자들 있다니까요. 사모님이 그러신다는 게 남자들 그래서 배분 딱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래요 실제로. 근데 이게 나중에 그게 족쇄가 되는 게 뭐냐면 한 번 다녀간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소개받고 또 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주인은 뭐야 하냐면 자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을 해. 근데 누구 소개받고 와, 누구 소개받고 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주인이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온다니까 자기는 자기 번 생활을 못하고 집에 꼼짝 없네요. 그런데 뭐래요? 손님 오면 내 집에 술 만들어서 대줘야지, 무시해줘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설거지까지.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철없다는 소리 그래서 듣는 거 봐. 그게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시키면 해야 귀청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그 쌀하고 술빚을 이렇게 파시다가면, 그건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여기 좀 살자 해야지. 재밌게 산다고 와서 그 버릇을 들였는데, 100사람 다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없어질 때.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물고 오면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사 되겠다. 이제, 자기 소문 나고 찾아오고, 한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 되겠다고 이제 장사를 한단 말이죠. 장사 될까? 안 되지. 왜요? 안 사는 절대 가까운 사람한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냥 주면 먹는데, 절대 안 사. 한 명도 안 사. 그래서 바보한테 집에다가 안 돼요, 사실. 생각은 좋죠.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건 진짜 바보. 아예 처음부터 단 얼마를 주고 팔더라도 파는 버릇을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사람 줘야 나눠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연결돼도 안 사죠.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겪고 봐야지 돼요. 안 겪어보고 나면요 이로운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을 오랫동안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갔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수조에서 빚어주고 싶어서 또 사먹은 꼴 보기 싫어서 좋은 술 빚어주겠다고 해서 온 사람도 후회도 하고 저런 생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좀 재밌게 살아보겠다고 그 시도를 했던 사람도 후회를 하고 여러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만든 술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 것이고 그렇죠? 제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합시다. 가공되지 않은 그냥 돌덩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지를 만들어라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만들어 하겠죠. 이런 것 같은 이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굴 찾아가겠어요?
한국 최고의 기술자. 그러니까 그 사람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네. 두 번째 기술자. 인건비 싸. 깎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찾아가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원석이 있는데 한국에서 최고 돈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이거 비싸거든. 수공료가 조금 이보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져요. 둘째, 두 번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돈은 적게 들여요. 근데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면 이 가지고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가? 최고를 찾아가야 돼, 최고를. 근데 한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를 찾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1억을 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고, 응? 이 1억짜리한테 맡기면 이게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억을 못 넘어간다. 여기 가면. 전혀 생뚱맞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을 빚준다 한다면 자기가 빚는 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술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책 보면 술 있는 비율 다 나와 있어요. 수백 개의 책이 있어. 제가 쓴 것만 해도 술책만 해서 13권이나 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냥 비주면 돼.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2등이나 500등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든 1등인데 1등은 100명 중에 2등이 될 수도 있죠. 품질로. 그렇죠? 100명 중에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걸 다 얘기를 해. 근데 식상은 이건 없어요. 식상은 없다고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하나의 1등이에요. 하나의 1등이에요. 자기가 유일했을 때, 유일한 것이 했을 때 1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럼 100의 1등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1000의 1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의 1등이 나오면. 이건 100등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2등이나 500등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차별화된 것. 네. 여러분들 빚는 술이, 자, 여러분들 이제 술을 빚기 시작을 하고 공부해서 술 빚기 시작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1년 앞서서 배운 사람 따라갈 수 있을까? 10년 동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룬 거죠. 비교를 하자면, 자, 강목담이하고, 자, 강목담이가 술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 사람은 30년 넘게 술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빚어서 유명한 술을 만들어도 강목담의 술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박목담에서 배워서 술은 배웠어. 그런데 박목담이 타입이 아닌 여러분 자기 타입의 술을 만들라는 게 그게 가양 균이에요, 진짜로. 그게 최고예요. 이건 세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이 배워서 여러분들 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게 문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화에서. 진짜로. 조금만 쉬었다가 문화 얘기합시다.